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남 사천시 서포면에 위치한 비토섬. 이 섬의 모양이 날아가는 토끼를 닮았다고 해서 비토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고대 소설 별주부전의 고향이라는 주장까지 돌면서 관광단지로도 개발 중입니다. 겉보기에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비토섬에는 사실 상상하기 힘들 만큼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약 50여 년 전 1949년 비토리 바닷길로부터 4km 정도 떨어진 삼천포에 세워진 영복원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지상의 낙원이라는 의미. 그곳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지어졌죠. 사실 이 한센병 환자들은 소록도, 여수, 예양원 등에서 완치가 되었지만 이후에 사회에 돌아와서 사람들과 섞여 사는 데는 좀 무리가 있었기에 영복원에 모여 살게 됩니다. 갈 곳 없던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무리 생활을 시작했고 7, 8년이 지나고 나니 40여 가구로 늘어나면서 6.25 전쟁 이후에는 그 주민 수가 무려 300여 명이 넘게 됩니다. 어떻게 삶을 유지했을까요? 주로 미국을 비롯한 그 우방국에서 보내준 구호물자로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만 살 수는 없었어요. 결국 이들은 새로운 개척지를 구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근처에 있는 비토섬에 주목합니다. 당시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과수원과 농장을 하던 곳이었고 해방 이후에 땅이 모두 국유화된 상태였죠. 비토섬은 사천군 서포면에 속하면서 넓이는 150만 평에 달했습니다. 이곳엔 약 123가구, 800여 명가량의 섬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특히 이곳은 굴 양식 시험 장소로 선정돼서 국고를 보조받으면서 주민들은 농업보다는 좀 어업과 양식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 영복원 사람들은요, 이 비토섬을 딱 보고 나서 이 비토섬에 있는 바로 이 사진 속의 하봉이라고 불리는 동쪽 끝에 약 10만 평을 개간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하봉이란 지역은 이 섬의 원래 그 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수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고 민가도 3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영복원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마을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마을과도 거리가 꽤 되고 게다가 영복원이 있는 곳으로부터 가면 100km 40분 정도에 도착을 할 수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 땅은요, 일본인들이 떠난 지 12년이 넘어서 아무도 쓰지 않고 있는 땅으로 사실 개간을 시작한다 해도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상황이었죠. 영복원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저 땅을 개간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경남도청에 10만 평을 빌리겠다는 뜻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도청에서는 다음해 7월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복원의 주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복원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간을 강행하게 되는데요. 임대 서류 이런 건 차차 다시 검토를 받으면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실 더 이상 외부의 물자에 의존을 해서 이 아이들과 부인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굶주리게 될 텐데 차라리 그러느니 개간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8월 8일 하봉 지역 개간을 위해 영복원에서 약 36명의 선발대가 출발을 합니다. 이들이 출발을 할 때도 최대한 이 본 섬에 있는 주민들을 피해서 100km 달려서 어렵사리 도착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현지 경찰과 섬 주민들이 섬뜩한 얼굴을 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이곳에 한센인들이 들어온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선발대는 다시 물러나게 됐지만 8월 20일 다시 짐을 꾸려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날 아침
영복원 사람들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간 선발대가 조직이 되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뱃전까지 따라 나와서 손을 흔들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길 기원했죠. 자, 선발대가 백기를 달려 도착했습니다. 우선 몇 개의 천막을 치고 잠잘 곳과 먹을 곳 같은 기본적인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12년이 넘게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에 정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개간해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영복원 사람들은 쉽게 지칠 기세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한참 자리를 잡고 천막을 치던 이들 앞에 섬 주민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빨리 막 천막 철거하라고 섬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데 섬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한센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산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양식이 지금 막 활성화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해산물이 이제 한센인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나온다 하는 어떤 부정적인 소문으로 인해서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고 이미 육지에서는 이런 소문이 좀 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퍼지기 전에 이걸 막아야 했어요. 또한 다른 걱정도 있었는데요. 영복원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하봉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처음에는 개간을 하고 우리도 농사를 짓겠다 하고 들락날락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영복원에 있는 수백 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이곳으로 들어와서 정착하겠다고 하면 이건 절대 안 될 일이었거든요. 물론 여러분, 당시의 한센병 환자들은 이미 치료를 다 받고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섬 주민들의 강한 반발 때문에 선발대는 다시 한번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논리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기에 나서는데요.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한센병은 완치될 수 있는 약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치료받아서 완치됐어요. 전염성도 완치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우린 다 음성 환자들이라고요. 못 믿겠으면 보건부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린 여기서 정착해서 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농장만 개간해서 경영하고 싶은 것 뿐이라고요. 우리 다 소록도에서 살다 온 사람들입니다. 섬이 죽도록 싫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와서 살 생각이 없다고요.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며 개간 사업 계획서까지 보여줬지만 이들의 설득은 쉽사리 먹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더 강경하게 반응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철거하고 나가지 않으면 여기 천막이고 뭐고 다 불태워버릴 거라고 으름장을 놓게 됩니다. 영복원 선발대는 희망이 꺾이면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거부하는 주민들을 보며 서러움이 복받쳤겠죠. 사실 거의 수십 년, 수백 년간 불치병이다, 유전병이다, 전염병으로 인식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학대와 저주, 추방, 멸시 같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아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 완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들에게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포기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영복원은 자체적으로 생계를 이어가기엔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들도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이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협박을 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라는 생각으로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7일 한참 작업 중이던 이들 앞에 무섭게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섬 주민들이 한 명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수가 점점 늘어났고 좋게 2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이들 남자들 중에서는 손에 죽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고요. 여자들은 큰 바구니 안에 묵직한 돌멩이를 잔뜩 채워왔습니다. 자, 양쪽은 금방 대치 상태가 되었고요. 이 긴장감 속에 지역 경찰이 출동을 해서 공포탄까지 발사하게 되죠. 흩어지십시오! 라는 해산 명령을 받고서야 이 굉장히 위협적인 분위기를 주던 섬 주민들은 하나둘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한 경찰들이 떠나가게 되자
이내 주민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경찰을 피해 돌아간 척 했던 것이죠. 그들은 다가와서 더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일제히 영복원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영복원 사람이 다들 대항하려고 했고 막아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주민들이 이제 그들을 포위하면서 돌을 던졌기 때문에 뒷걸음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이 섬 주민들의 기세가 유리해지자 더욱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을 던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죽창과 곡괭이, 쇠로 만든 연장들을 들고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적했던 섬마을, 이곳에서 영복원 사람들은 돌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죽창에 찔리고 도망치다 붙잡히면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중 가까스로 도망친 일부 영복원 사람들이 천막으로 향했는데요. 그러자 주민들은 천막의 기둥을 부러뜨려서 안에다가 그들을 가두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천막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위에다 몽둥이질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정도로도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휘발유통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천막 위로 마구잡이로 휘발유를 뿌렸죠.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성냥불을 붙이게 되는데요. 천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뜨거운 화염을 피해서 밖으로 나왔지만 기다리던 주민들은 그들을 끝까지 따라붙어서 매질을 하고 죽창으로 찌르게 됩니다. 살아남은 몇몇 이들이 타고 왔던 그 영복원 배 쪽으로 다시 가서 겨우 배를 타고 영복원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배까지 다시 끌고 쫓아와서는 그들을 물속으로 끌어내리고 붙잡아 살해합니다. 나 먹고 살 거리를 침해했어? 이것에 분노한 사람들이 벌인 이 끔찍한 일은 단 2시간 만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그렇게 비토리 섬은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미 해가 질 무렵이었죠. 섬 주민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죠. 살아남아있던 영복원의 그 몇몇 소수의 사람들조차 혹시 경찰이 우리를 다시 공격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워서 한참을 숨어있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현장에서 22명이 즉사하고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실종 숫자조차도 아마 바다에 빠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숫자입니다. 그 외 중상자 33명, 경상자 23명이 발생했습니다. 삼천포 경찰서는 밤 10시가 돼서야 수사본부를 차리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84명의 주민들이 이 한센인 살해에 가담한 것을 파악했고요. 이걸 윗선에 보고하게 되는데 자, 이제는 일이 해결되나 싶었지만 그렇다고 정의가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한센인들 집단 학살, 이런 이름으로 이 사건이 보도가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른 한센인들을 자극할 수 있고 이게 집단 행동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오히려 경계태세를 발령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이게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조용히 일을 처리하기로 하죠. 결국 시간이 지나 삼천포 경찰서장과 서포지서 주임이 대처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파면이 되었고요. 영복원의 원장 정봉성 씨도 한센인들에게 이런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범죄자들은요? 한센인 살해에 가담했던 비토섬 주인들은 1심에서 5명이 징역 3년, 6명이 징역 2년, 32명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됐지만 이마저도 2심과 3심에 이르는 과정에서 형량이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거나 그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에서 일어난 그 한센인에 대한 반인륜적인 이야기는 지난 세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고 조용한 비토섬 학살은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간간히 전해지면서 더욱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이게 충격적인 이유는 그야말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저지른 대참극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먹고 사는 수단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도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사회 약자라는 이유로 그들의 생존권 그리고 목숨까지 얕잡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이들은 지금까지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네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